그 돈은 언니가 아껴야 할 돈이잖아요. 67세 박명자는 식당 테이블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으며 이야기하던 40년 지기 최순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명자는 계산서를 보며 카드를 꺼냈습니다. 내가 낼게. 하지만 순희가 명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애들이 용돈 줬으니까 내가 낼게요. 언니 돈은 소중하잖아요. 명자는 순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카드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종업원이 어색한 표정으로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일어섰습니다. 순희가 언니 라고 불렀지만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온 명자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5분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버스에 올라타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순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순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돈은 아껴야 할 돈이고 내 돈은 함부로 써도 되는 돈이라는 거야? 남편이 죽고 3년 동안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허리 아픈 걸 참으며 청소 일을 해서 보탠 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희 눈에는 조심해서 써야 하는 돈으로 보였던 겁니다. 자식들이 주는 용돈은 가볍게 쓸 수 있는 돈이고요. 명자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순희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순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화났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명자는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우정이 한순간에 금이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순희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혼자였습니다. 경로당 입구에서 친구 덕순이가 명자를 불렀습니다. 명자야, 순희 언니는? 몰라. 안 왔나 봐. 명자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덕순이가 눈치를 챘습니다. 너희 둘 싸웠어? 명자는 대답 대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로당 안에서는 몇몇 할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다가가자 이야기가 뚝 끊겼습니다. 어머, 명자 씨 왔네. 할머니들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명자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냥. 할머니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희 씨 요즘 많이 이상하대요. 명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지난주에 마트에서 봤는데 계산하다가 갑자기 멈칫하더래요.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까먹은 것 같더래요. 다른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딸이 그러는데 순희 씨네 둘째 아들이 요즘 어머니 때문에 고민이 많대요.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순희가 이상하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명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언니 바빠요? 나 좀 만나줘요. 바빠. 나중에. 명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희는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명자는 동네 카페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가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순이었습니다. 명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갈까 고민했지만 이미 순이가 명자를 봤습니다. 순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자는 어쩔 수 없이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 앉아요. 순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명자는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나. 순이가 입을 열려는 순간 카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순이의 딸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또 혼자 나오셨어요? 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가, 나 친구 만나고 있잖아. 순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된다니까요. 지금 바로 가야 돼요. 딸은 명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이모. 우리 엄마 모시고 가야 해서요. 딸이 순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순이는 명자를 돌아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자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두 사람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순이의 딸이 어머니를 부축하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명자는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일 후 명자는 경로당에 다시 갔습니다. 덕순이가 명자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명자야, 너 순이 언니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순이 언니 치매래. 몇 달 전에 진단받았대. 명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응. 우리 딸이 그러는데 순이 씨네 아들들이 요즘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난리래. 근데 순이 씨가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돈 쓰는 거 되게 싫어한대. 덕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들이 용돈 줘도 쓰지도 않고 다 모아둔대. 나중에 자기 병원비 될까봐. 명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의 말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 돈은 언니가 아껴야 할 돈이잖아요. 순이는 자기 돈이 아니라 명자의 돈을 걱정했던 겁니다. 자신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고 치매로 자식들한테 짐이 될 텐데 명자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니까 돈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명자는 경로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명자는 택시를 잡아 타고 순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택시기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급하세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명자는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순이의 딸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이모. 어떻게? 순이 있니? 네, 있는데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순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명자가 불렀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명자를 빤히 쳐다보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명자는 순이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순이는 명자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언니, 왜 울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내 마음도 모르고. 순이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언니가 뭘 못했어요?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명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그날의 일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언니한테 차갑게 대했잖아. 그랬어요? 언니는 항상 나한테 잘해줬는데. 순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불안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순이의 딸이 차를 내왔습니다. 명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 저희 엄마 요즘 많이 안 좋아요. 아까도 혼자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서.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빨리 진행되고 있대요. 저희가 돌봐드리려고 하는데 엄마가 자꾸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알아. 내가 순이 자주 올게. 그날부터 명자는 매일 순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순이는 가끔 길을 헷갈려 했지만 명자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언제 처음 만났지? 명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40년 전이야. 공장에서. 아, 맞다. 그때 언니가 내 도시락 반 나눠줬지. 아니, 내가 나한테 나눠준 거야. 순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그랬나? 명자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이 기억해주면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의 얼굴도 헷갈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만은 알아봤습니다. 언니. 순이는 명자를 볼 때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명자는 순이의 딸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밥 먹으러 나갈까? 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상태가 안 좋아서요. 밖에 나가면.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결국 세 사람은 동네 한정식집에 갔습니다.
40년 전 명자와 순이가 자주 가던 그 식당이었습니다. 순이는 식당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 어디지? 우리 자주 오던 곳이야. 명자가 말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순이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나 배 안 고파. 조금만 먹어봐. 명자가 반찬을 집어 순이 앞에 놓았습니다. 순이는 한 입 먹더니 멈췄습니다. 맛있다. 이거 뭐지? 된장찌개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식사가 끝났습니다. 명자가 계산서를 받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순이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내가 낼게. 명자는 멈칫했습니다. 순이의 딸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내. 순이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찾다가 헷갈려 했습니다. 딸이 조용히 카드를 꺼내 어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순이는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언니 돈은 아껴야 해. 언니는 오래오래 살아야 하니까.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자신보다 명자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기억이 사라지고 있는데도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순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오늘 밥 먹었어? 명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먹었어. 맛있게. 다음에 또 오자. 그래, 또 오자. 하지만 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거라는 걸요. 1년 후, 명자는 요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이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순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나왔어. 순이는 명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의자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얘기해줄게. 명자는 천천히 노트를 읽었습니다. 40년 전 공장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순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명자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그때 진짜 힘들었지. 그래도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어. 순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언니. 명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나야. 언니. 순이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명자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오늘도 오셨네요. 네, 매일 와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보호자님 오시는 날엔 표정이 좀 나아지세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 끝 휴게실로 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다음 주에 읽어줄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이의 딸이었습니다. 이모,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끓일게요.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명자는 다시 노트에 펜을 댔습니다. 순이는 모든 걸 잊어버렸지만 명자는 잊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었던 시간들을요. 싸웠던 그 5초보다 함께했던 40년이 더 무겁다는 걸요. 명자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정은 기억 속에서도 살아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노트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올 겁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요. 순이가 숨을 쉬는 한 명자는 계속 올 겁니다. 그게 40년 친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요.